퇴직 후 뭐하고 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을 넘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70대 선배들이 강조했던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대비,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실제적인 조언과 함께 편안한 대화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인생의 선배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허허, 벌써 퇴직 후 뭘 할까 걱정하는 걸 보니 아직 젊구먼. 근데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건강이더라고.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 몸이 성치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맞아요, 선배님. 저도 건강의 중요성은 늘 느끼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꾸준히 관리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거 없어. 그냥 꾸준히 움직이는 거야. 나는 퇴직하고 나서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1시간씩 걷는다. 처음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찼는데 이제는 안 걸으면 오히려 몸이 뻐근해. 그리고 밥도 제때 잘 챙겨 먹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너무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채소랑 과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지.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헬스클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젊을 때는 근력 운동도 좋지. 근데 나이 들수록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걷기는 부담도 적고 온몸을 움직이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그리고 치아 관리. 이건 정말이지 젊을 때부터 신경 써야 해. 나는 젊을 때 술, 담배 많이 하고 양치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임플란트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 한번 치료받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너무 불편해.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 섭취도 부실해지고 정말 후회 많이 한다니까. 치아 관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양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해.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꼭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받는 게 중요해. 스케일링도 잊지 말고. 그리고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너무 자주 먹는 것도 안 좋고. 70 넘어서 이가 부실하면 정말 고생이야.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지. 그리고 눈 건강도 빼놓을 수 없어. 나이 들면 침침해지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도 올 수 있거든. 스마트폰이나 TV 너무 오래 보지 말고 눈에 좋은 루테인 같은 영양제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도 받는 게 좋아. 정말 신경 쓸 게 많네요. 혹시 젊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강관리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70 넘어서 시작하면 이미 늦어. 50대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치아랑 눈 건강 챙기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병나기 쉬우니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두는 것도 좋을 거야. 그리고 건강검진.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챙겨받아. 암 같은 무서운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 건강은 정말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말 꼭 명심하게. 선배님, 퇴직 후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많이 돼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돈 걱정 안 할 수는 없지.
근데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나이 들수록 쓰는 돈은 점점 줄어들거든. 은퇴 직후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돈이 좀 들 수도 있지만 70 넘어가면 외출도 뜸해지고 소비 욕구도 많이 줄어들어. 나도 은퇴하고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돈을 좀 썼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책 읽거나 TV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 큰 병만 안 걸리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딱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사람마다 생활 수준도 다르고 필요한 돈도 다르니까. 다만 내 생각에는 최소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부부끼리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마련해둬야 마음이 편해. 그래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연금. 이거 정말 중요해. 젊을 때부터 꾸준히 연금 보험 들어놓고 국민연금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연금 외에 또 다른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저축도 꾸준히 해야지. 젊을 때는 목돈 마련하기 힘들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빚은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게 좋아. 특히 퇴직 후에 빚이 많으면 정말 힘들어. 이자 갚느라 생활비도 부족하고 마음고생도 심하고. 실손보험. 이건 꼭 들어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실손보험이 있으면 의료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 다만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보장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해. 혹시 퇴직 후에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아.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너무 무리하게 돈을 쫓는 건 반대야.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건강만 해칠 수 있어.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여유로운 시간과 건강이야. 퇴직 후에는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돈은 그걸 뒷받침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니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인 준비도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외로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직장을 떠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야. 특히 평생 회사 일만 알고 살아온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오는 고독감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정말 허전하지. 직장에서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동료애도 느끼고 했는데 퇴직하면 그런 관계가 뚝 끊기잖아.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럼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퇴직 전에 미리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야. 회사 동료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동창회나 향후회 같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리고 부부 관계를 잘 가꿔야 해. 나이 들면 결국 배우자밖에 없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해.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배우자한테 잘하려고 하면 어색하니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게 좋아.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나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직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연락이 뜸해지는 건 당연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는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는 노력을 해야지.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끈끈할 필요는 없어. 서로 만나서 반갑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지역 사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덜 수 있거든.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뭐든 좋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쯤은 만들어 놓는 게 좋아. 나는 퇴직하고 나서 동네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운동도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좋더라고. 탁구나 당구 같은 것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재미있고. 재취업을 하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매일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소소하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여러모로 좋지. 다만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는 게 좋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년퇴직이라는 말이 있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몸이 허락하고 일할 의욕이 있다면 얼마든지 계속 일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회사에서 잘했던 일보다는 정말로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해.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니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멋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길 바라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 퇴직하면 뭘 할까? 이 고민을 우울하고 쓸쓸한 고민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행복한 고민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마치 새로운 여행을 기다리는 설렘처럼 말이야. 선배와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대비, 이 세 가지는 마치 세 개의 튼튼한 기둥처럼 우리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한다면 퇴직 후 맞이할 우리의 미래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노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